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마당 대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가 좀 허전합니다. 제 짝꿍 박윤정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따가 없으니까 좀 쓸쓸하고 외롭네요. 맞아요. 이게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참 고독해 보입니다. 제가 그쵸? 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아니, 저는 오셔도 되는데. 채워드리고 싶은데 오늘 뭐 특급 게스트를 네. 모셨다고 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쓸쓸함과 또 허전함을 달래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오늘 모실 분들은 노래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로 추억 여행을 안내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오늘 모셔봤습니다. 예. 요즘 트렌드를 읽고 싶다면 오늘 이 방송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복고가 과거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유행하는 것이 맞아요. 복고라면 네. 요즘 불고 있는 뉴트로 열풍. 이 뉴트로는 기성세대들이 즐겼던 문화를 예. 젊은 요즘 세대들이 함께 즐기고 이걸 재해석한다는 거. 맞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요, 뭐 예. 70대, 70년대, 80년대, 거기에 90년대 음악들을 들으면서 새로운 장르다 그렇죠. 이러면서 새롭게 즐기고 네. 거기다 씨름까지 맞아요. 요즘 20, 30대들이 그렇게 열광을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가 오늘 저희가 뭐 유튜브 열풍에 한번 빠져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도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 여행 속으로 빠져보겠는데요. 추억을 노래하는 세 분 만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어서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오늘 또 BGM이 저희 또 색다릅니다. 그렇죠. 예술에 맞췄죠. 그렇습니다. 추억 여행으로 안내해 주실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추억으로 소환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한 분 한 분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인사말을 좀 느끼하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대신에도 이제 그 재미있게 인사말을 준비를 하려다가 그 의문점이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누가 언제부터 가을이란 걸 슬프다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모든 분들은 가을이 슬픈 걸 알고 계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 가을이 슬프다는 걸. 예. 아무튼 이 슬픈 계절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DJ 이재진입니다. 괜히 이렇게 빨리 들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어필 스타일이 아주 독특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외로운 남자 작곡 작사가 권혁식입니다. 예. 네. 아니 진짜 뭐 외모 언급 안 하신다 하셨지만 외모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헤어스타일을 상당히 독특하십니다. 그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잘 가는 그 단골 미용실 그 원장님이 특별히 방송 나간다고 해줬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외모나 풍기는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왠지 전국 노래자랑 뭐 여기서 심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대표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예. 대표적인 이선희 영을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장할 때 이 영이라는 노래가 나왔던 거네요, 그죠? 맞죠, 선생님? 예. 근데 이선희의 영 하면은 사실 저도 아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아는 거면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보면 아 돼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 알잖아요, 사실. 네, 모두. 네. 네, 어떻게? 거의 뭐 국민가요? 해볼까요? 아, 하나, 예. 둘, 셋, 넷. 영. 색깔 뒤에 보자든. 둘, 셋, 넷. 영. 눈을 깊은 채색해도. 영. 목적비가 보고 싶은 영. 네, 아주 두 분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아 너무 신나는 네, 노래잖아요. 마치 그 우리 수학여행 갈 때 기차간에서 달걀 까먹으면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났어요. 오마기 느끼는 이야기 좀 마셔도 돼. 우리 둘뿐만 아니고 이 세대 분들 뭐 수천 명이 있어도 다 떼창 안 끌려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또 우리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분은 본인 소개도 하기 전에 벌써 이제 기타로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셨어요. 뭐 어떤 분인지 직접 소개해주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김동식 씨. 멋있다. 그렇죠. 싱어송라이터. 오. 보통 이제 싱어송라이터 하면은 노래도 하고 네. 곡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대표곡 있으면 한 곡 불러주세요. 네.
대표곡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의 대표곡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것 피고 있다는 것 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지기 위해 피는 꽃이 아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냥 뭐 한국의 시네요, 시. 정말 이 노래를 제가 부연 설명 좀 하자면 이 노래 가사는 제가 아는 지인이 김동식 씨에게 이제 가사를 줬는데 네. 가사 잘 못 들으셨죠?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거, 피고 있다는 건 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지기 위해 피는 꽃이 아니다. 혹시 음반 제작사세요? 이 노래 홍보대사예요. 예, 인생 자체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네. 멋있네요. 근데 오늘 뭐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아니 오늘 보니까 세 분 다 개성도 넘치시고 예. 헤어스타일 독특하시고 스타일 멋지시고 다들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빨리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매력과 함께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억여행 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DJ 이재진 씨 얘기 나눠볼게요. 기성세대는 사실 뭐 음악다방이나 뮤직박스 DJ라고 해서 맞아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 통해서 뭐 잠깐 접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7, 80년대 그 뮤직박스라는 게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건지 진행이 됐던 건지. 그때는 아마 그 연락할 수,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 만날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다방 같은 것은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음악다방이 활성화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삐삐 휴대폰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음악다방 같은 곳이 전혀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신청 음악 한 곡 듣고 네. DJ의 또 입담스럽게 구수한 멘트 한 곡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전화 연결도 해주잖아요. 네. 우리 전화기 없으니까 다방으로 전화하면 전화 바꿔주고 네. 손님 그때- 중에 한복판 씨에 계시니까 맨 가운데서 막 일어나. 그래요? 예, 그때 제가 가장 그 이름이 기억 남는 분이 계세요. 네. 김도태 씨라고. 김도태 씨요? 네, 그 들으신 것도 영화일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인터폰이 와요. 네. 볼륨을 올리고 카운터 전화입니다. 김도태 씨라고 지금 웃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되게 친해졌던 기억이 또 있어요. 하긴 이름이 좀 독특하면 네, 독특한. 부를 때 좀 웃길 것 같은데요. 독특한 이름 때문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DJ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8살 때부터 했죠. 와, 커피숍에 18살이면 고등학생 때. 네, 그때 이제 막 마칠 무렵에 커피숍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이제 뮤직박스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DJ가 한 5시경부터 그 타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전에 음악을 한 곡도 준비를 하다가 네. DJ 지금 DJ 선배님이시죠 이태환 DJ 분님께서 그 DJ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그때 이제 DJ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사실 대구에 음악다방이 참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사실 전설적인 DJ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재 씨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DJ 그 가운데에서 좀 산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말씀처럼 이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음악다방 있을 때는 제가 음악다방 쪽으로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음악 감상실 분류도 있었고 음악다방 분류가 DJ 분류가 있었는데 음악다방 쪽에 음악 DJ를 많이 했었는데 학원가 그리고 대학가 쪽에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유신학원, 네, 네. 유신다방, 예. 영광다방, 예. 신일다방 이런 곳에 좀 풋풋한 곳에 음악을 진행하고 그쪽에 있었어요. 그 음악 다방들이 몰려 있었나 네, 보네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선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학생들 공부하려고 다방에서 이제 노래 듣고 그 있었죠. 재수하는 애들이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삼수를 했대요. 사수를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생활이 또 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모았던 걸 30살 때 이제 이걸 하나 만들게 됐죠. 음악다방과 음악감상실이 다 없어질 무렵에
음악다방 DJ들의 부활이라는 그 이름으로 만경관 극장 옆에 예스터데이 어제 그 다방 자리가 있다. 예전 제가 처음 DJ 생활했던 곳이 어제 그 다방 그 자리거든요. 그걸 제가 꿈을 안고 30살 때 인수한 장소였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은 30살, 30대 때 이제 20년 전에 네. 호기롭게 야심차게 오픈했던 그 음악 다방이 어떻게 잘 됐나요? 쫄딱 망했죠. 아이고. 그때 이제 1년 반을 견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재진 씨를 처음 본 곳이 그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게 박스에서 맞죠, 그죠? 노래 막 부르셨어요. 그 DJ 박스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기타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노래를 그 공소시효 지난 이야기잖아요. 이광주의 노래 막 부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강빈이 이렇게 부르셨나요? 이재진 씨가 밤에는 DJ도 하지만 낮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직업인데 놀이동산에 놀이기구가 고장이 나면 그것도 고치러 가요. 네. 전국 팔도를 가고 네. 그다음에 또 전기공사 일도 하고 네. 대체 뭐 몇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지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지 어디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놀이기구 수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사실인가요? 아, 네. 전국의 놀이기구 수리 쪽에는 제 이름 되는 곳입니다. 제가 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검사를 유원시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이제 검사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튼 전국 쪽에는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 직업, 네. 메인 직업은 DJ인가요? 아니면 놀이기구 수리인가요? 어떤 거예요? 제가 다방 DJ 출신이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좀 소질이 많아요. 야, 이분의 언어 유희가 굉장히 상당하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내 적성에 맞는 걸 꼽아본다면 뭐 아무래도 DJ겠죠. 전기업과 그리고 놀이기구 수리는 참 힘이 들어요. 예. 네. 그렇게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데 톡 들어보고 재밌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네. 지인이 피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러면 이 놀이기구 수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겠죠. 예. 제가 근데 뒷조사를 좀 했어요, 이재진 씨. 했더니만 독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수성문 알죠? 네. 수성문 옆에 그 작은 놀이공원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디스코 팡팡, 소위 탬버린이라는 그 네. 게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거기서 좀 하셨다면서 난리셨다면서요? 제가 24살 때쯤 됐으니까 그건 26년 가량 됐네요. 예.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은 제 손길을 다 거쳤죠 아마. 예. 그때 사실 그거는 저도 타봤어요. 저도 타봤는데 잠깐만요. 저기 그 방송 잠깐 끊어도 되나요? 아니 그렇게 저를 골려먹었거든요 DJ가. 이분이셨네. 아니 이상하게 제가 스타일이 그날 마음에 안 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아가씨 빨간색 아가씨 이러면서 자꾸 여기를 찔려가지고 하고 난 팔이 엄청 멍이 너무 잘해요 정말로. 예. 미니 치마 입고 타셨네. 멍이 됐어요. 농담이에요. 저도 그때 그 추억을 떠올려 보면요, 항상 그 DJ 분이 한 명만 집중 공격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40명이 탔는데 여러분이 참 재밌게 호흡을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이 재미일 때는 여러분과 함께 멘트를 주고받죠. 네. 그 중에 또 대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마저도. 그래서 한두 분이 재미있게 이제 호흡이 되면 그분과 얘기 많이 나누죠. 자, 지금은 이제 뮤직박스가 있는 가게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DJ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추억 속에 있는 DJ분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목소리, 언젠가 한번 봤던 DJ분들이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희망 음악도 받고 함께 이제 우리가 DJ가 좋아하는 음악도 간간히 준비를 해드리고 이렇게 인생을 원할 수 있는 선술집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음악다방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추억하려러 가자 그래서 가실 것 같은데 주로 오시는 손님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그한 40, 50대쯤 되죠. 근데 이제 30대 정도 오시고, 예. 40, 50대쯤 많습니다. 그 음악다방이라는 게, 음악감상실이라는 게 있을 때 그 추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DJ분들이 신청곡 틀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신청곡이 없을 때도 음악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이 선곡을 본인이 해서 틀어줘야 되는데 그 선곡 기준이 대체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네. 뭐 어떤 선곡을 해주시겠습니까? 가을이니까 또, 네. 또 김재림이 노래도 잘해요. 예. 제가 이제 노래동산에서 봤을 때도 이야 이 공연하는 거 봤거든요. 네. 야 2시간 동안이 10분 정도 아니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거냐고요? 귀글에서 아 귀걸이에서. 그 노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걸에서. 의정부예요. 아, 예. 어. 저희 그런 DJ 박스 있을 때 신청을 많이 하고 그 방송국에도 라디오에 아, 진짜? 신청하고 김신우 씨 귀걸에서. 네. 김신우. 아, 아시네? 그거 어려운데. 알죠. 저는 이 노래 알아요. 네. 아니 그럼 한 곡 해보세요. 많이 좋아하죠. 네네. 아, 들어보고 싶어요.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아침에 처음 하는데. 직선 반주. 하늘 아래 땅이 있고 그 위에 내가 숨쉬니 어디 있는 이대로 갈 곳이야 없으니 하루 해가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도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그리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려마 하늘아 구름아 내 몸씩 걷거나 가려나 시민시절이니까 대단하시다. 정말. 아니, 김쌤 노래 이렇게 잘하는 줄 진짜 몰랐어요. 재밌어요. 진짜. 아, 앵콜 나갈게요. 노래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말이야. 갑자기 선곡을 잘해주시니까 야. 애창곡을 그렇게 또 딱 뽑아주시네 또. 아. 야, 아니 진짜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 나중에 김쌤 은퇴하면은 그 우리 이재진 씨 밑에 들어가셔가지고 DJ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왜? 그러니까요. 아주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후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뮤직박스의 분위기가 어떨지 더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가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 아 여기에요? 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이제 동천유원지로 그 노래동산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동천유원지 앞에 맞은편에 하이킹 맞은편에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아 가봤네. 저희 집 근처라서 예전에 살던 집. 와, 저게 다 LP판인가요? CD, LP 그리고 영상을 주로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시부터 DJ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7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DJ가 진행하는데 4명의 DJ가 언제 손님들이 제일 많이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 9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요. 적당한 시간이네요. 로드 스튜어트 음악 준비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좀 이른 시간이어서 감미로운 음악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약간 흥겨워 주는 시간도 많이 마련해 드리고 있어. 로드 스튜어트. 추억의 영상 보면 옛날 얘기 한 게 참 많을 것 아유, 같아요. 그거 맞죠. 조명은 마치 그 나이트클럽 같아요. 저런 데서 열심히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다음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젊었을 때 그 분위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아, 신청곡 많이 쓰시네요. 근데 신청곡을 받으면 어떤 곡인지 다 아세요? 내가 대부분 막 글쓰고 있어요. 대부분은 아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곡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손에게 뭐 직접 그 디제이가 여쭤볼 수도 있죠. 그게 또 홍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행위를 또 모일 때는 휴대폰이 좋잖아요. 검색을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들었던 음악이 세대 공정으로 내용들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멘트는 다 애드립이죠? 네. 애플에 대본 전혀 없고. 모두 가발은 뭐예요? 재미잖아요.
알고 보면 것 같아요. 나오고 나서 방송이. 야, 음악에 완전 취하셨는데요. 제 가발을 많이 쓰세요. 요즘 휴대폰으로 장면 찍고 자식들에게 나의 아빠 같이 막 경쟁. 로미오와 줄리엣 가든이죠. 아프리카의 주제로 가든 등장하거든요. 아니 이런 그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해주시나 봐요. 네. 즐거워하세요. 네. 저는 저렇게 흥겨운 분위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음악 다방 세대를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뉴트 열풍이 불면서 맞아요. 뭐 밤과 음악 사이 그쯤에 있는 그런 감성 주점이 요즘도 있거든요. 거기를 맞아요. 가봤어요. 예. 이렇게 신나게 춤추고 했는데 이게 신청곡을 적어서 음. 하진 않거든요. 저도 한번 신청곡 적어보고 싶어요. 네. 꼭 오십시오. 예. 저는 아이돌 노래 좋아하거든요. 꼭 좀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서. 그러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 고정 팬도 있지 않나요? 오빠 오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선물 사주고 드링크 음료 주고 이런 팬 없나요? 오빠 그러고 네. 그래 그래 연세 많으신 분도 그래 동생 그리고 이렇게 막 보고막 놀아요. 재밌어요. 네. 같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손님들의 반응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의 반응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 기억이 나세요? 작년쯤 됐나요? 그 기억 남는 손님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이제 아들, 며느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25분을 오셨는데 추운 여행 시켜주신다고 이제 며느리가 네. 예, 여기 모시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함께 본 투비어 라이브 그 음악을 막 신청하시더니 그때 김병규 선배님 타임이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좋던지요. 그 모습이. 그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그 팀. 그 중년들이 거기 다 앉아가지고 옛날 추억 막 돋아나는 음악 들으면 네. 얘기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아유, 뭐 뭐. 친구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네. 실현당한 이야기, 뭐 학교 선생님 이야기까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는 본인도 그런 추억 속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닌지. 그럼 이재진 씨에게 DJ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거 여쭤보고 싶네요. DJ는 네. 색깔빛 속에 있는 젊음을 끄집어내는 것. 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진짜 인생 네. 우리 함께 오신 이 두 분께서 저희 DJ의 그 의미를 담아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색깔 꽂아 맞나요? 아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 노래 주인공 우리 권혁식 씨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대구에서 살고 계신 건가요, 스님? 예, 데뷔 때부터 계속 데뷔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 노래 들어봤거든요. 네, 몇 년도에 나왔던 곡이죠? 1986년도에 나와가지고 예. 히트 대열에 오르기 시작한 건 그 다음 해인 87년도 아름다운 노래상도 수상했었고 예. 홍콩, 대만 등 뭐 일본 하여튼 뭐 대승풍을 일으킨 거죠. 제가 3살 때, 4살 때 인기가 많았다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군요. 예, 상당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어릴 때인데도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중학교 시절에 보면은 영이잖아요. 예. 그럼 제 이름을 붙여서 색깔피에 꽂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도대체 영은 누굴까? 이 곡을 만든 사람의 어떤 사랑한 첫사랑이었나?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영이 누구예요? 특정한 대상 캐릭터가 없었고요. 예. 그냥 이름을 가진 제목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곡돌이 생각한 끝에 그 당시에 이름이 대부분 촌스러워서 만태, 돌시기, 전태, 전순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 후배 이하영이라는 애도 있었고 예. 또 대영이 그 중에서도 또 세련된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영이라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름이 그냥 예뻐서 예.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네요. 네, 없지요. 그리고 그 전에 원래 영이 아니었고 예. 원래 제목은 그 준이었습니다. 예. 준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학가요제 출신인 그 이유진이라고 사랑은 눈물 한 방울 그날 그 가수한테 갔었는데 같은 그 이선희하고 지구레코드 소속이었는데 그 지구레코드 한 8개월 뒤에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선희한테로 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작사 보낼 수밖에 가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 노래가 이제 이유진이한테 가고 그리고 이선희한테 그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얻어 걸린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선희가 초대형 가수 이러니까 네. 승부를 걸려면 지구리 코스 사서 그러니까 이선희를 표적을 해서 그러면은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큰 그림이에요. 영이라는 노래는 이 가사말 자체가 참 예쁘잖아요. 예. 그러면 그 특정인 뭐 소형도 아니고 은영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그 어디 영감을 준 그런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황순원님의 작품 그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학창 시절에 거기 뭡니까 맑다는 막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어요. 그럼 나중에 후일 거기 맑은 가사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그렇게 발표된 거죠.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랑에 떠올라서 정말 사랑에 떠올라서 그럼 그 고스란히 녹아내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직 그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윤초심의 그 정선녀가 맞아요. 그 분홍색 세타를 입고 마지막 가사에 그 이제 죽을 때 병으로 죽을 때 그 세타를 꼭 입혀서 묻어달라고 그 소년에 대한 그런 사랑의 애정 그런 거를 나는 지금도 아직 가슴 짠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그 순수한 가사 때문일까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는 그 걸그룹 뭐 리메이크도 해보고 그리고 드라마 OST로도 실었고 나온 지가 지금 32년째인데요. 네네. 보통 뭐 그 시대에서 어느 정도 반짝하고 말아버리는데 이렇게 장기간 가는 한 30여 년 지금부터 하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 응답하라 OST 거기 젊은이들한테 또 선풍적인 그 반향을 또 일으켰고 그 사이사이에 그 걸그룹 그 소진이와 미나가 부른 그 부르 명곡에도 거기서 출연했었지만은 그 리메이크 그리고 LPG의 한영도 리메이크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다리를 놔주었고 그리고 요 가사가 깨끗하다는 그런 이유로 대기업 모기업 그 로고송으로 또 많이 써요. 신제품 출시할 때 그걸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좀 더블처 반응하는데 제가 그 우리 아침마당에서 이쪽 관련 질문 담당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젊은 작사 작곡가들이 저작권료 수입이 어마어마하고 한 곡 잘 쓰면 뭐 그걸 평생 먹고 살고 40, 70년까지 나온다는 어쨌든 하는데 혹시 그 선생님은 그 저작권료가 참고로 그 옆에 있는 우리 김동식 씨는 한 달에 10,000원이 안 나와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니 우리 사실 그 저작권료에 대해 되게 궁금해요.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그 재미는 좀 짭짤했습니다. 그 액수를 밝히면 또 그렇죠. 또 뺏으러 누가 올까봐 제가 소리가 밝히지도 못하겠고요. 하여튼 히트가 되면은 하여튼 큰 수익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 제가 이런 지금 나오면은 데이터가 났다 하면 한 7, 8에서 10억 그리고 한 3, 4년 곧 나오고 난 뒤에 한 그 정도 수입 그리고 그 뒤에 4, 5, 70년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그 때문에 막연하게 그 꿈 가지고는 덮게 될 그런 길은 조금 못 된다고 제가 봐요. 근데 진짜 효자네요. 이 노래 한 곡을 잘 띄우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미국시에도 단골로 가잖아요. 원장님 손길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곡을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가끔은 나도 작사 한번 해볼까 공부해볼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시도를 못하는데 처음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어머나 씨가 산딸이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도 그런 소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황순원님의 그 소나기하고 산딸기하고 같은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산딸기 물에 흘러가던 내 고향. 예. 아, 뭔가 풋풋하고 맑은 느낌. 좀 서정적인 그런 인생 맑은 걸 좋아하는 그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나오나의 산딸기를 듣고 그냥 아무리 이유도 없이 그냥 그전에는 그런 꿈을 안 꿨는데 산딸기 고도를 듣고 가요계에 나도 한 가봐야 되겠다. 노래가 그렇겠네요. 예, 거기서 이제 제 운명이 주어진다고 봐야죠. 굉장히 좀 마음에 훅 들어온 노래예요. 예. 그 노래가 네. 산딸기. 산딸기라는 거. 제목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아까 걸어 들어오실 때도 그렇고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실까 좀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제가 7살 때 제가 얘기 전에 듣기로는 어디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이미 탈곡됐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게 사마비로 생각하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탈곡되는 거를 이제 확인되고는 이제 수술했던 거죠. 그래 그 당시에는 뭡니까 지금 인공관절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지고 바로 고관절 은 상태에서 바로 수술 바로 붙여가니까 그래서 제가 벽이라든가 앉지 못하는 그런 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노래가 대박이 났잖아요. 이게 한국 띄운다는 게 사실 가수들한테도 되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복권 맞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우게 되고.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뜨면 정말 그 이후로부터는 삶이 좀 이렇게 조금 넉넉해지는데 그 전까지 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이 뜨기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힘드셨겠죠? 우선 빵이니까 살아가면 그래서 제가 글씨를 좀 잘 쓰기 때문에 인쇄 쪽 계통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발달이 되지 않아야 그 직접 손으로 쓰는 프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서예하고 그 프린트 글씨를 그거를 갖다가 그걸 쓰고 이제 알파이트 겸 직업반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피아노 또 이제 음악에 작곡에 필요한 음악 통론, 이제 대입법, 편곡법 그걸 독학을 주경이 아주 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악의 길로 접어들고 나서 영이